네, 여러분, 슈엘라다블레에서 구입한 애들이 배송이 왔거든요. 그래서 같이 열어보고 어떤 거 샀는지 좀 보여드릴게요. 선물도 있고, 뭐 주방용품도 있고, 그렇습니다. 총 5가지고요. 참 예쁘다. 예쁘죠? 쿠키를 이렇게 구웠나봐요. 저는 베이킹을 잘 못해가지고 이런 거 보면 너무 신기해요. 이렇게 왔는데요. 제가 옆쪽에 좀 옮겨놓고 하나씩 꺼내서 보여드릴게요. 첫 번째는 머그입니다. 이거 제가 쌍둥이 여자 조카한테 선물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강아지 좋아하는 여자 조카는 강아지 머그 선물하고 얼룩말 좋아하는 남자 조카는 제가 접시 월드마켓에서 구입한 거 보여드렸잖아요. 각종 강아지들이 다 있어요. 네, 용돈이랑 같이 선물로 줄 생각입니다. 요게 왔고요. 이거는 와인잔입니다. 네, 여기가 바닥이 좀 납작해서 특이하게 생겼죠. 네, 스위셀이 맞을 거예요. 네, 이 브랜드에서 나오는 와인잔인데 원래 저희가 하나 가지고 있거든요. 남편이 깨트려가지고 같은 잔 맞네요. 레드 와인 글라스입니다. 와인 글라스 구입했고요. 주방용품인데 이걸 선물로 줄지 그냥 제가 주방에 놓고 사용할지는 아직 결정을 안 했는데 천으로 돼 있으면서 실제로 닿는 부분은 다 실리콘으로 되어 있어서 하나는 요거 장갑이고요. 이거는 팟 홀더라 그러죠. 냄비 받침. 이것도 이렇게 실리콘으로 되어 있어서 놓고 그 위에 얹으면 되니까 장갑 하나, 요거 받침 하나 이렇게 남편 줄까봐요. 컬러도 깔끔하고. 그래서 이렇게 2개. 남편 선물 하나 더 있어요. 주웰링에서 나오는 치즈 나이프. 이렇게 생겼어요. 일반 칼로 썰면 잘 안 썰리거든요. 그리고 날에 잘 붙고 그래서 이렇게 구멍이 나 있는 애가 되게 유용해요. 그래서 치즈 나이프 좋은 거 사주려고 늘 생각하고 있었는데 마침 슈엘라다블레에서 이 주웰링 거를 판매를 하고 세일한 가격이 주웰링 공식 홈페이지랑 똑같았어요. 그냥 슈엘라다블레에서 henkel 치즈 나이프 구입했습니다. 3가지인데 이게 이제 치즈가 무르기가 다 다르잖아요. 되게 말랑말랑한 치즈가 있고 하드 치즈가 있고 그래서 여기 이렇게 요 구멍이 뽕뽕 난 애들은 소프트 치즈 자르는 애고요. 요 끝에 이렇게 뾰족뾰족하게 돼 있는 애는 중간 미디움 하드 치즈.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렇게 짧은 얘는 파마잔 치즈 나이프래요. 네, 요번에 치즈 캘린더를 너무 재미나게 오픈을 잘해서 내년에도 아마 할 것 같아요. 저희 형님네 갔는데 너무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세일 가격에 구입해봤습니다. 여기까지 슈엘라다블레에서 구입한 거 언박싱 해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네. 이제 블로그마스 열흘 남았어요. 네. 시간 진짜 빠르다. 네. 오늘 15일 차니까 이제 오늘부터 카운트다운입니다. 오늘 지나면 9일 남고 8일 남고 이런 식이죠. 네. 커피를 좀 오픈을 해보죠. 커피 캘린더 오픈을 하고요. 잼 캘린더도 오늘 오픈할 건데 먹어보고 맛보는 거는 치즈랑 같이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오픈만 해보도록 할게요. 15일 무난한 커피가 나올 때가 되었죠? 예이! 맥카페 콜롬비안. 네, 제가 원하는 커피가 나왔습니다. 100% 아라비카 커피라고 합니다. 엄마망. 하리를 오픈해 볼게요. 와, 파란색이다. 파란색이에요, 여러분. 제가 이거 방법을 알지 않았겠습니까? 잘 꺼낸다고 잘난 척을 했더니 또 안 나오네. 여러분, 저 아이디어 좋죠?
이게 과연 성공할까요? 오! 아, 됐다. 예이! 아, 진짜. 장갑까지 동원했던 잼 캘린더 오픈기. 오늘의 잼은 잼이 아니고 허니입니다, 여러분. 허니니까 짧아서 참 좋네요. 읽느라고 고생할 필요도 없고. 치즈랑 같이 먹도록 할게요. 그러면 커피를 일단 내리자. 자, 이제 마시러 갈까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덴버댁이 돌아왔습니다. 어제는 찰스턴 영상 여행 이야기, 남은 얘기를 들으셨을 텐데 오늘 또 두런두런 다른 수다 떨고 커피를 좀 마셔볼까요? 네, 제가 원하는 딱 그 맛있는 커피예요. 제가 오늘 너무 앞가르마가 강렬한가요, 여러분? 블로그마스가 끝나기 전에 뭐라도 봉고데기라도 아니면 그냥 쫙 뻗은 스트레이트 머리로라도 한번 스타일링 해서 이렇게 좀 다른 이미지를 보여드리고 싶은데 화장하고 카메라 앞에 앉는 것만으로도 엄청 벅차네요. 네. 그래서 그리고 저 이거 입었어요, 니트. 제가 5가지 보여드렸잖아요. 그리고 이게 되게 보들보들하고 편안한 느낌이에요. 거의 면 느낌이에요, 얘는. 다른 애들은 약간 아크릴 느낌이 더 강한데 얘는 면 느낌이고. 여기 써있네. 네, 맞습니다. 이거는요 53% 면이고요 40% 나일론이고 7% 레이온입니다. 이게 레이온이 들어있어서 이렇게 약간 이렇게 편안하게 쭉쭉 보여드릴까요? 이렇게 축축 떨어지는 느낌 있죠? 여기 보시면 이렇게 아크릴 100%는 아크릴 100%는 아주 가벼우면서 드레이프 되는 게 전혀 없어요. 아크릴 100%는. 그래서 보통 약간 부드럽게 흐르는 느낌을 주는 원단은 레이온이고 섞여 있는 경우가 많죠. 이거 소개시켜 드렸고 일단 입은 촉감이 너무 부드럽고 좋네요. 오늘은 한국에 다녀온 얘기를 좀 하려고 해요. 네, 미국에 이제 10년 가까이 살게 된 시점에서 한국을 다녀와 보니 어떤 느낌이 들었는지, 어떤 생각이 들었는지 그런 얘기를 좀 해드리면 이민 생활에 젖어드는 것이 어떤 변화를 가져오는지 이런 것들이 또 관심이 있으신 분들도 있지 않으실까요? 네, 그냥 저의 개인적인 감정이죠. 네, 저는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가 이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유용한 정보를 얻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먼 길 돌아가지 않게 우리는 모두 지름길을 원하잖아요. 정확한 정보, 유용한 정보를 얻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요. 저도 굉장히 동의하는 부분이고요. 그런데 그것과 동시에 절대 간과하면 안 되는 부분이 새로운 일을 시작하려고 할 때 분명히 시행착오도 있고 생각과 다른 것도 있고 실망을 할 수도 있고 뭐 그렇잖아요. 뭐 때로는 실패를 할 수도 있고 좌절감을 느낄 수도 있고 그랬을 때 내가 감정적으로 그것을 얼마나 대처할 수 있을까, 그런 감정적인 부분에 대한 필요를 꼭 돌보아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무조건 난 잘해낼 거야, 성공할 거야, 이것이 물론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겠지만 동전의 앞뒷면처럼 그 뒷면에는 항상 감정의 문제가 남아있거든요. 제가 이런 얘기를 왜 드리냐면 제가 처음에 남편을 따라서 미국에 왔을 때 저는 굉장히 준비됐다고 생각을 했어요. 지금보다 뭐 10년 가까이 젊었고 뭐 그렇게 힘들겠어, 어떻게 되겠지, 이런 마음이 사실 있었던 것 같아요. 여기서 이제 생활을 해보니까 이게 내가 생각하지 못한 상황에 맞닥뜨렸을 때 얼만큼
감정적으로 그 부분을 내가 수용할 수 있고 받아들일 수 있을까? 그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동시에 오늘은 제가 한국에 다녀온 이야기를 할 거기 때문에 10년 가까이 이민 생활을 하고 한국으로 갔을 때 저의 감정에 또 변화가 있더라고요. 다행히 저는 남편이 좀 많이 배려를 해주고, 그러니까 배려라는 거는 경제적인 부분과 시간적인 부분을 다 포함하는 거죠. 그래서 1년에 한 번씩은 꼭 한국에 가서 가족들과 친구들을 만날 수 있도록 이렇게 배려를 해주는 편이에요. 그게 뭐 남편이 허락을 해준다 이런 문제가 아니라 부부는 사실 경제 공동체이고 저는 감정 공동체라고도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한 사람이 그러한 아이디어에 대한 서포트가 없다면 그게 굉장히 현실로 이루어지기 힘든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뭐 경제력이 있고 돈이 있어서 남편이 뭐 좋아하든 싫어하든 나는 간다 이렇게 떠나진 않잖아요. 보통 부부라는 건 사실 물질적인, 감정적인, 육체적인 모든 서포트가 같이 이렇게 이루어져야 되는 그런 관계잖아요. 항상 몇 달 전부터 한국 가야지, 비행기표 빨리 알아봐야지 이런 얘기를 해주고, 그런 게 저는 이 사람이 또 나를 이렇게 배려해주고 나의 일정을 생각해주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죠. 내가 먼저 나 올해도 한국 가야 되는데 비행기표 알아볼까봐 이렇게 먼저 말하기 전에 비행기표 지금쯤 알아봐야 그래도 좀 괜찮은 거 구입할 수 있지 않을까? 빨리 한번 알아봐봐 이야기 해주는 거. 그러니까 저는 그런 게 서포트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해마다 갔죠. 아마 그게 미국 생활을 자연스럽게 정착하는데 되게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이게 향수병이 올 때쯤 되면 또 이제 한국에 갈 수 있으니까. 어떤 분들은 7년, 8년 동안 못 가는 분들도 있으시더라고요. 특히 아이가 있거나 하면 아이들을 데리고 가지 않으면 어렵잖아요. 저는 그런 면에서는 아이도 없고 참 단촐하게 살고 있기 때문에 남편의 그런 서포트만 있으면 아주 편안하게 다녀올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코로나가 터지면서 그 모든 계획들이 이제 스탑이 된 거죠. 팬데믹이고 사람이 막 죽어나가는데 고향에 못 가는 것이 무엇이 그렇게 큰 문제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이게 사람들이 막 특히 고령자분들은 뭐 속수무책으로 막 그냥 돌아가셨잖아요. 뭐 오래 못 가면 상관없지 이런 마음으로 첫 해를 버티고 그 다음 해를 버티고 나니까 약간 이제 이거 뭐야 이러면서 이제 가족들 보고 싶은 마음도 커지고 2019년을 마지막으로 2020년, 21년, 22년 그러니까 3년 만에 한국을 가게 된 거죠. 근데 이제 요번에 제가 한국에 가는 거는 좀 다른 데랑 달랐어요. 그러니까 3년 만에 가는 오랜만에 가는 것에 대한 그 부분도 있었지만 제가 돌아올 때 혼자 돌아오는 게 아니라 가족들을 미국으로 데리고 오는 그런 이제 스케줄이었기 때문에 여행의 인솔자가 되는 그런 기분? 네. 그런 기분이었던 것 같아요. 약간 그런 마음가짐도 달랐고 오랜만에 가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로 굉장히 만감이 교차하는 그런 이제 마음으로 갔던 것 같아요. 1년에 한 번씩 꼬박꼬박 한국을 갈 때도 한국에 갈 때마다 약간의 갭 차이를 느끼고 있었어요. 그 갭 차이라는 거는 페이스가 한국은 굉장히 빠르잖아요. 신속, 정확, 효율 뭐 이런 거 끝판왕이잖아요. 한국은 인터넷 속도가 모든 걸 말해주죠. 뭐 미국도 이제 아주 뭐 오지에 사시는 거 아니면은 인터넷 속도는 저는 그렇게 크게 뭐 뒤진다는 체감을 하진 않아요. 자본주의 끝판왕 나라답게 돈 많이 주면 엄청 빠른 인터넷 쓰실 수 있습니다. 그런 어떤 서비스나 뭐 그런 기술적인 부분이 빠르고 효율적인 건 너무 좋죠. 네, 한국이 그런 게 너무 잘 돼 있으니까 한국에 가면은 모든 게 빠르고 정확하고 신속하고 그런 게 너무 좋죠. 근데 이제 제가 갭 차이를 느끼는 부분은 사람과 사람과의 그 대면, 인터랙션이라고 하죠. 그런 부분에서 이제 저는 점점 갭 차이를 느끼기 시작하더라고요. 특히 이제 뭐 제가 어떤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물건을 구입하거나 이럴 때
예전에 매년 한국을 갈 때도 1년 만에 가면 조금씩 내가 좀 느리다, 내가 좀 답답한가? 이런 느낌을 가졌었는데 3년 만에 가니까 이게 더 심해진 거죠. 이제 한국에 가면은 저는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뭐 이렇게 사람들을 무수히 이렇게 부딪히는 이제 생활을 하게 되잖아요. 미국에서는 차 타고 왔다 갔다 하고 땅이 넓으니까 모든 게 뚝뚝 떨어져 있는데 한국에 가면 친구들을 만나든 뭐 어디를 가든 서울 경기권에서 돌아다니니까 대도시의 생활을 갑자기 경험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내가 좀 느린가? 내가 좀 답답한가? 이런 자각이 조금씩 드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답답해하나? 모르겠어요. 제가 자격지심일 수도 있고 제가 필요 이상으로 예민한 건지는 모르겠는데 한국에는 스몰 토크라는 문화가 없잖아요. 스몰 토크라는 거는 이제 남 모르는 사람과도 길에서 만나면 눈인사라도 이렇게 미소라도 지을 수 있는, 아니 뭐 하이, 뭐 헬로우 이렇게 인사도 할 수 있는 그런 문화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마트에서 계산할 때도 계산원하고 이런저런 얘기를 주고받을 수 있고 그게 어색하지 않은 그런 문화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낯선 사람과 대화를 주고받는 스몰 토크 문화가 없다 보니까 그 사람과 내가 대면하고 있는 그 이유, 어떤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 갔다면 그 서비스가 빨리빨리 착착착착 이루어지는 게 가장 중요한 일인 거죠. 그 일이 이루어지기 전후에 쓸데없는 대화를 하지 않잖아요. 아마 그래서 한국의 모든 것들이 더 효율적으로 돌아가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제 미국은 그렇지가 않다 보니까 저는 이게 장단점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게 더 좋다 나쁘다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다른 문화에 익숙해지면 내가 나고 자란 문화였어도 어색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막 남 모르는 사람과 스몰 토크를 막 하기를 원했는데 그걸 못해서 그랬다는 게 아니라 스몰 토크를 한다는 건 여유가 좀 있다는 거예요. 서로 주고받을 서비스 외에도 이런저런 얘기를 주고받을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조금은 더 있다는 거죠. 저는 한국에 가면 이제 머무는 동안 선불폰을 하거든요. 집에 있는 공기계 아무거나 하나 들고 가가지고 선불폰을 해요. 그러니까 집에 있을 때는 와이파이 이용해서 카톡을 할 수 있지만 밖에 돌아다닐 때는 그 와이파이가 늘 있는 건 아니니까 통화를 할 필요가 있죠, 저는. 제가 이제 늘 가던 곳에 가서 해요. 그래서 이제 3년 만에 간 거죠. 근데 이제 그 가게는 없어지진 않았더라고요. 그래서 가서 이제 선불폰 하러 왔다고 얘기를 하니까 뭐 그렇게 엄청 반가운 그런 기색은 아닌 그런 이제 얼굴로 뭐 앉으시라고 그러면서 이제 뭐 기계를 가져오셨냐 뭐 여러 가지를 이제 물어봐서 이렇게 해줬어요. 근데 요즘은 폰 하나로도 듀얼 심이라 그러죠. 심카드를 2개를 넣어서 쓸 수 있고, 근데 제가 이제 그런 것까지 다 알아보고 준비를 하고 가지를 못해서 예전에 하던 대로 공기계로 선불폰을 하러 갔는데 데이터를 좀 쓸 수 있어야 이제 카톡 같은 거를 잠깐이라도 할 수 있도록 10,000원인가 선불폰을 넣으면서 데이터를 이제 같이 좀 넣으려고 물어봤어요. 근데 그걸 저한테 해주던 그 이제 남자 직원분인데 제가 자꾸 이런저런 질문을 하니까 귀찮았나 봐요. 그래가지고 데이터를 20,000원 정도를 넣으면 얼마나 쓸 수 있나요? 라고 물어봤어요, 제가. 그랬더니 대답해 줄 수가 없대요, 그거는. 어떻게 데이터를 사용할지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20,000원어치 데이터를 넣으면 며칠 동안 쓸 수 있다 이렇게 말해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이 이해가 가기는 하는데 카톡만 그냥 한다고 하면 제가 여기 3주 정도 있을 건데 커버가 될까요? 이런 식으로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한 번 더 물어본 거죠. 그랬더니 짜증이 난 거예요. 그걸 대답해 줄 수가 없다니까요? 이런 식으로 이제 딱 약간 감정적으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네, 이제 그렇군요 하면서 좀 침묵이 흘렀죠. 그리고 이제 그분은 계속 뭐 서류 처리랑 이런 거를 이제 한다고 뭐 이것저것 물어보고 하다가 제가 결정적으로 질문을 1개를 더 한 거예요. 그때 제가 아마 듀얼 심에 대해서 물어봤던지 하여튼 그거에 관련된 뭔가 무슨 질문을 하나를 더 했어요. 그랬더니 듣자마자 제 폰을 이렇게 딱 내려놓더니 이거 서비스 차원에서 해드리는 건데 그렇게 궁금한 거 많으시면 직영점으로 가세요. 이러는 거예요. 너무 당황한 거예요, 저는. 아니, 내가 딴 데 가라는 말을 들을 만큼 뭘 무례하게 했나?
쉽게 말하면 제가 번호를 새로 개통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는 뭐 서류랑 이런 거 다 해가지고 임시 사용할 번호 하고 이런 걸 다 귀찮은 거를 해줘봐야 선불폰일 뿐이고, 그 번호를 새로 개통함으로써 자기한테 어떤 수당 같은 게 떨어지는 게 하나도 없는 일이다 이거예요. 그 얘기를 저한테 노골적으로 하면서 이거 돈이 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서비스 차원에서 해주는 건데 그렇게 궁금한 거 많으시면 여기는 직영점도 아니고 대리점이니까 일로 가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화를 내진 않았어요. 그래서 그렇게 말을 하는데 그냥 해주세요 이렇게 또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또 제가 궁금한 부분을 직영점에서는 대답을 해줄 수도 있지 않을까 해가지고 알겠다고 하고 그 모든 중간에 하던 것들을 다 멈추고 폰을 들고 나왔습니다. 근데 되게 좀 씁쓸하더라고요. 그래서 나와가지고 또 막 걸어갔죠. 한 20분 정도 걸어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딱 들어가니까 어떤 남자분이 이제 마스크를 쓰고 뭐 도와드릴까요? 이렇게 하시길래 저 선불폰 하러 왔는데요 라고 하니까 표정이 이제 그 마스크 너머 눈밖에 보이지 않는 그 얼굴에서도 귀찮은 손님 맞네? 이런 표정이 딱 느껴지는 거예요. 폰 주세요 이러더라고요. 여기 앉으시고요 이래요. 그래서 여기도 뭐 별다를 것도 없는데 괜히 여기까지 왔다 이런 생각이 딱 들었어요 그 순간. 근데 저는 더럽고 치사하지만 그 사람 그냥 비위를 맞춰주면서 했죠. 그냥 기분 나빠서 나가고 싶은데 그냥 앉아서 이제 뭐 번호 주세요 뭐 하세요 이제 이거 대답을 다 해줘야 되니까. 근데 거기서 저한테 얼마나 쓰실 거예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네? 얼마나 쓰실 거냐는 말에 저는 2만원어치 넣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라고 대답을 했어요. 그랬더니 아니 얼마나 쓰실 거냐고요 이래요. 그래서 2만원어치 통화할 수 있는 만큼 넣어주시면 되는데요 그렇게 말했더니 짜증을 내면서 전화 서비스를 얼마 동안 사용할 거냐 이건 거예요. 얼마 동안 쓰실 거냐고요. 이렇게 말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제서야 제가 세 번째 질문에 알아들은 거예요. 그래서 이 폰을 얼마나 들고 한국에 얼마나 있을 거냐고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되물으면서 3주 정도 있을 거라고 얘기를 했더니, 그러니까 저를 이제 일반 번호를 뭐 개통하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뭐 한 달짜리가 있는데 그거 하면은 뭐 더 뭐 금액이 비슷한데 통화나 데이터는 훨씬 자유롭게 쓸 수 있고 막 그런 얘기를 하더니 뭐 근데 3주 있을 거면 그냥 선불폰이 낫겠네요 또 이래요. 자기 혼자 말하고 자기 혼자 결론 내리고 그냥 또 하던 걸 또 계속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뭐지? 그래서 저는 이제 그 번호 개통하는데 관심이 없으니까 뭐 주세요 뭐 물어봐요. 뭐 카드로 하실 거예요? 현금으로 하실 거예요? 뭐 이런 거 막 물어보고. 이게 제가 이제 첫 번째 집에서 약간 어떻게 보면 쫓겨난 거잖아요. 그게 이제 겹쳐진 상태에서 그런 말투가 더 어슬렸는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기분이 나쁘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이거 무슨 선불폰이 뭐라고 내가 이렇게까지 구박을 당하면서 해야 되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나왔죠. 모르겠어요. 제가 그날 되게 운이 없었고 저를 응대해준 분들이 굉장히 스트레스 받는 상황에 있으셨고 뭐 그래서 제가 서로 다 일진이 안 좋아서 그래서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굉장히 기분이 나빴어요. 그래도 이제 어떻게 그냥 울며 겨자 먹기로 그걸 하고 나왔습니다. 씁쓸한 마음으로. 나와가지고 너무 우울한 거예요. 그래서 쇼핑을 좀 해야겠다. 되게 안 좋은 방법인데 그래서 쇼핑을 좀 해야겠다. 어차피 이제 뭐 이것저것 좀 구경도 하고 그래야지 그럴 마음으로 이렇게 둘러보니까 뭐 아트박스 뭐 그런 이제 문구 막 귀여운 문구 이런 거 파는데 뭐 올리브영 이런 게 막 있더라. 거기가 이제 상가 지역이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아트박스를 들어갔어요. 펜시 문구 이런 거 파는데 저는 나이가 어리지 않은데도 아직도 그런 걸 되게 좋아해요. 예쁜 펜, 뭐 문구 이런 거 좋아해서 이제 구경을 하러 들어갔죠. 좀 이른 시간이었어요. 그래가지고 매장이 그렇게 붐비지 않았고 이제 직원들이 아직도 정리를 하고 뭐 이렇게 뭐 물건 같은 거 이렇게 들이고 옮기고 이런 것들이 조금 진행이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뭐 거기 보면 골목골목 막 뭐 예쁜 볼펜도 팔고 막 그러잖아요. 펜을 구경을 하고 있는데 남편이
한국 펜을 되게 좋아해요. 컬러별로 뭐 한 5개, 10개 이렇게 사다 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제 남편 사다 줄 것도 좀 볼 겸 해가지고. 근데 이제 거기 이렇게 딱 들어가 보니까 펜이 막 꽂혀있고 이렇게 왜 써볼 수 있게 종이가 붙어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 앞으로 바짝 다가설 수 없게 박스들이 이렇게 한 5개, 6개가 줄지어져 있는 거예요. 물건들이 막 들어있고. 근데 이제 거기 뭐 들어가지 말라고 하는 사인도 없고. 그리고 직원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뭐 여기는 정리 중이니까 좀 나중에 봐주세요 라는 안내도 없고. 그러니까 이제 박스가 앞에 있지만 약간 이렇게 멀찌감치 서가지고 펜을 이렇게 꺼내서 이렇게 컬러도 보고 이제 이렇게 약간 어설픈 상황이었던 거예요. 막 이렇게 이제 보고 있는데 제 오른쪽으로 이렇게 이제 남자 직원이 이렇게 오더라고요. 그분 앞에도 박스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쭉 앞에 다 있었으니까. 뭐 물건을 막 꺼내고 넣고 뭐 그런 걸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가 보다 하고 보고 있는데 갑자기 제 눈앞으로 물건이 휙 날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놀라서 이렇게 봤는데 옆에서 물건을 집어가지고 이제 박스가 한 5-6개가 있으니까 이쪽 박스에서 저쪽 박스로 이제 넣어야 되는 거죠. 근데 그거를 던진 거예요. 자기가 서 있는 데서.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볼펜을 고르느라고 서 있는데 제 앞으로 물건이 휙 막 날라 들어가는 거예요. 제 앞에도 박스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제 앞에 있는 박스에 물건을 넣으려고 자기가 서 있던 거기서 막 던지는 거예요. 손님이 있으면 뒤로 돌아서 던지던지 아니면 그게 너무 번거로우면 죄송한데 여기 정리 좀 할 동안 잠깐만 다른 데 보고 계시면 금방 정리하겠다고 얘기를 하든가 아무런 말도 없이 옆에서 정리를 하다가 제가 여기 서 있는데 막 던지는 거예요. 물건을 훅훅. 그러니까 쿡 이렇게 퍽퍽 소리가 나잖아요. 그게 여러분 제가 예민한 거예요? 그거는 진짜 너무 아닌 것 같거든요. 그렇게 하는 거는. 이렇게 얼굴을 보니까 뭐 20대 한 중반이나 됐을까? 이런 이제 젊은 청년이더라고요. 근데 또 제가 소심하잖아요. 아니 그 물건 사람이 있는데 그 물건 던지고 그러면 어떡하냐고 이렇게 말하기도 애매하고 왜냐면 저한테 던진 건 아니니까 제가 볼펜을 보다가 안 되겠다 해가지고 나왔어요. 다른 데 이제 보고 그 사람이 다 끝나면 다시 가서 봐야겠다 그랬는데 뭐 한참을 거기를 서 있더라고요. 서서 왔다 갔다 하고 막 그래갖고 거기를 다시 가고 싶지가 않아서 결국은 남편 볼펜을 못 샀어요. 펜을. 너무너무 기분이 나쁜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3아웃을 당한 거죠. 첫 번째 집에서 쫓겨나고 두 번째 집에서 울며 겨자 먹기로 했지만 굉장히 기분 나쁘게 나왔고 세 번째 그 펜시 가게에서 물건을 막 휙휙 집어 던지니까 그 골목에서 또 쫓겨났죠. 집에 왔는데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내가 이상한가, 내가 지나치게 예민한가. 그래서 이제 저녁에 조카들이 왔는데 조카들이 다 이제 20대거든요. 저 그 미국에 왔었던 그 여자 조카, 걔하고 남동생이 또 있어요. 그 남동생은 딱 그 또래거든요. 막 물건 던졌던. 그래가지고 걔를 붙잡고 물어봤죠. 얘, 내가 오늘 이런 일이 있었다. 근데 이모가 예민한 거니? 나는 이해가 안 된다. 너무 기분이 나쁘고 이상한 거지? 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20대의 알바를 하는 직원의 어떤 마인드를 저보다 훨씬 더 이해할 수 있겠죠. 나이도 그 또래고 또 제 조카들도 알바 같은 거를 했었으니까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더 잘 응대해 줄 수도 있었겠지만 그럴 수도 있다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거는 너무 이상해. 이모 그거는 완전 잘못된 거야. 뭐 그런 놈이 다 있어? 이렇게 말하지 않더라고요. 그거는 이모가 말한 대로 더 친절하게 더 배려 있게 응대할 수 있었겠지만 그렇게 하기도 해. 그게 그렇게 이상한 건 아니야 라고 말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구나. 손님이 서 있어도 그 앞으로 물건을 던져도 상관없구나. 돈이 안 되는 서비스는 질문 많이 하니까 귀찮으니까 나가라고 해도 되는구나.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저의 되게 아주 좁아진 그날의 마음으로는 너무 섭섭했어요. 그런 현실이 씁쓸했죠. 그러면서 이모한테만 그러는 게 아니야. 다른 사람들한테도 그렇게 해. 더 잘할 수 있었겠지만 그 사람은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 이모한테 던진 게 아니잖아 라고 말하더라고요.
그래서 얘 나한테 던지면 그건 폭력이지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아마 저는 이제 미국에 살면서 미국은 퍼스널 스페이스가 굉장히 넓지 않습니까? 모르는 사람과 스몰 토크는 하면서도 지나치게 가까워지는 것은 굉장히 경계하고 존중하는 문화가 있거든요. 근데 어떤 분들은 그게 이제 총기 사용이 허가된 나라기 때문에 섣불리 다가갔다가 죽을지도 모르기, 총에 맞아 죽을지도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서로 간의 간격을 유지하는 거다라고 설명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뭐 일리가 없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데일리로 마트를 가고 이렇게 뭐 쇼핑몰을 가고 할 때 내 주변을 지나치는 사람들이 총을 가지고 있을지도 몰라 이런 마음으로 막 그 사람을 이렇게 너무 가까이 가면 안 돼 이런 생각을 하진 않거든요. 여기도 다 사람 사는 세상이고 미안한 일이 있고 고마운 일이 있고 그런 곳이거든요. 한국은 이 정도까지는 가까이 가도 괜찮아 하는 게 굉장히 좁죠. 개인마다 다 버블이 있다고 하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보다 그 버블이 커서 뭐 이 정도 가까이 가도 괜찮지 않나라고 생각했는데 그 사람은 굉장히 불편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버블의 사이즈가 사람마다 다르고 나라마다 다르다는 거죠. 근데 확실히 미국은 그 버블 사이즈가 큽니다. 그래서 그 버블 안으로 함부로 들어가면 안 돼요. 그 사람이랑 개인적으로 알지 않는 한.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마트 같은 데 가면 카트 같은 거를 이렇게 밀고 갈 때도 다른 사람이 지나갈 때까지 기다려주고 혹시 오는 사람이 없나 보고 이런 게 있는 거죠. 우리는 카트끼리 좀 부딪히기도 하고 내가 빠져나갈 수 있는 공간만 되면 그냥 얼른 지나가고 이렇게 하잖아요. 우리는 좀 효율이 중요한 나라니까. 근데 미국은 어떻게 아슬아슬하게 빠져나갈 수는 있겠지만 빠져나가지 않고 먼저 가시라고 기다리고 그 사람이 가고 나면 또 나도 움직이고 그런 게 좀 많이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조카랑 얘기를 하면서 저한테 그 물건을 제 앞으로 던졌던 그 사람도 이 정도 공간이면 내가 휙 던져서 박스에 넣어도 괜찮다라고 생각한 거죠, 그 사람은. 근데 저는 그 제 버블 안으로 들어온 거죠, 그 물건이. 그러니까 그 사람이 생각하는 버블 사이즈와 제가 실제로 가지고 있는 불편함을 느끼는 버블 사이즈의 갭이 굉장히 컸던 거죠. 그래서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되게 많은 생각을 하게 됐어요. 내가 미국에 10년 살기 전에 한 15년 전, 20년 전이었다면 오늘 나에게 일어났던 일이 그렇게까지 불편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아닐 수도 있겠다. 나는 이미 땅덩어리가 넓고 사람 간의 공간이 넓어야 편안한 그런 문화에 벌써 나는 익숙해졌구나. 그런 마음이 들면서 굉장히 복잡한 감정이었어요. 그게 좋고 나쁘고의 감정이 아니고 나도 이렇게 변하는구나 이런 걸 자각하는 순간이라고 할까요? 지금 제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서도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 버블 사이즈가 그렇게 크지 않으신 분이라면 사람이 좀 옆에 가까이 올 수도 있고 공간이 없으면 던져서 물건 정리할 수도 있지 그거 가지고 뭐 그렇게 기분 나쁘다고 유난이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저는 분명히 있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15년, 20년 전에 저도 그랬을 것 같아요. 그래서 생각나는 에피소드가 있는데 제가 이제 그때는 아주 옛날이었어요. 미국에 오기도 전이고 남편이랑 만나기도 전 완전 옛날.